5월 6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다음 주 시장 대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어제 휴장을 했지만 또 오늘 시장이 정말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힘을 내서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번 주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 주에 타이거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네. 좋은 수익률을 내셨다고 합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제가 시장의 하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즉 그 코스닥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 종목은 유일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시장이 하락한 걸 대비해서 해칭을 하는 거죠, 해칭.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이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주로 코스닥이 많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오늘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빠져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제가 보면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파월 의장의 입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말 할까 알 수 있나요, 혹시? 모르죠, 저희는. 모르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모르더라도 그거를 그 전체적인 기조, 지금은 긴축을 하는 기조거든요. 그랬을 때에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국채 10년물이 불과 1년 안 됐습니다. 그 전에 0.54%에서 최근에 3%까지 올랐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2년물은 0.2에서 2.8까지 올랐습니다. 그거는 이제 10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이나 우리나라의 이런 IT 기업들이 0.2%의 환경에서 영업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격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10배 오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할인율이 적용되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환율 시장이에요. 원달러 환율.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는 오늘 또 고점을 뚫어가지고 장중에 또 뚫었습니다. 그래서 1278원까지 갔어요. 그게 어느 상황이냐? 과거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1530대예요.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가 2600 오늘 뭐니까 45에 머무는데 아직도 1000포인트 갭차가 밑으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가 밀리면 코스닥도 밀리니까 그러면 요거 코덱스 150 선물 인버스는 반대로 오르면서 내 손실을 해칭을 해주는 역할이죠. 요것이 제가 보기에는 5월달 내내 돋보이지 않을까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장 흐름은 조금 흘러내려도 오르는 네. 종목들은 있으니까 네. 그걸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종목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대현이었죠. 네, 대현이라는 종목, 대현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으면은, 그동안에 이제 젊은 여성분들, 특히 대현 같은 경우는 20, 30대 여성을 주로 고객층으로 하는데, 그 여성들이 이제 그동안 옛날 이제 그냥 바지만 입고 다니는데, 몸빼 바지 입고 다니는데, 이제는 이렇게 패션을 해서 입고 다니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근데 대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 보면 굉장히 낮은 가격인데 만약에 전반적으로 시황이 밑으로 이렇게 밀리면 이것도 약간 지장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 그래서 대현 같은 경우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다가올 위험을 적극적으로 해칭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해칭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거는 이제 박병주 매니저가 MBN 골드 박병주 주식 밴드라고 네이버의 검색창에 박병주 밴드라고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바로 밴드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환율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다음 주 시장 공략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키워드가 고금리 시대에는 오직 실적주,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고금리 시대. 자,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국채 2년물 그게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0.25 밴드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2.73, 2.8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국채도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은 벌써 3%를 돌파했죠. 그렇게 되면 시중의 금리, 자, 은행에서 기업들한테 대출해주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고금리 시대인데, 그러면 그 고금리 시대에서는 내가 그 확실하게 사업 기반이 좋고, 그리고 실적이 나면서 실적이 나야만 금리 부담이 적거든요. 이런 회사들을 주로 봐야 되겠다라고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자, 볼까요? 종목명 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에코플라스틱이 네.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기아, 여기다가 그 자동차 범퍼, 우리 차량 보면 앞에 그 뚝 굵어진 부분 있잖아요. 충돌했을 때 충돌이 완화되도록 하는 거. 네, 제 차에도 범퍼. 있는데 제가 긁었어요. 이게 주로 사고 많이 나죠. 네, 맞아요. 돈은 별로 안 들어가던데. 네. 한 번 받으면 100만 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범퍼를 공급한 회사인데, 자,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 안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1조 5천억이 되고요. 지금 제가 이 회사를 그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하는 그 사업보고서를 제가 직접 내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수주 잔고가 이것보다 더 많아요. 9,230억 정도가 됩니다. 즉 현대차 그룹한테 수주를 했던 잔고가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도 안 됩니다. 매출액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종목이 5월 4일 날 상한가를 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자, 이 정도 매출액과 수주 잔고가 있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가 이번에 그 2분기 돌아가지고는 다른 대형 그 이런 우리나라 그 재벌들보다 낮게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아서는 이 종목이 앞으로 이런 고금리 시대에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실적이 탄탄한 에코플라스틱 다음 주 시장에서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5월 4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너무 네, 궁금할 가격 것 한번 같아요. 보실까요? 네. 자,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앵커님 이렇게 2달 동안 가격이 지루하면 좀 지루하죠. 네. 내가 들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가야 마라. 정말 지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 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사자마자 오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를 자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보다 100배 거래량이 터졌어요. 상한가를 여기서 붙였는데, 그렇다면 오랫동안의 매집권을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살짝 운봉으로 내려주고 있는데, 요 정도 가격에서는 저는 사도 된다. 왜 그러냐? 3,730원대 시가총액이 지금 1,500도 안 됩니다. 매출액이 연간 1조 5천억이고 수주 잔고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범퍼나 그 외에 수주 잔고가 9,230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되면 싸는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여기 3,730원 정도에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도 정리를 자, 해봐야겠죠. 손절가는 여기 저 몸통의 절반 정도 해가지고 3,250원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여기 매수가의 10%가 넘는 영역인 4,4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목표가 수정은 박병재 주식밴드 거기서도 제가 활발하게 또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공략주 바로 에코플라스틱이고요. 시초가에서 매수를 추천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3,25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공략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실적 대비 저평가 흑진주입니다. 네. 자, 흑진주가 진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진주를 흑진주랍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흑진주를 했는데, 자, 이 종목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마무시합니다. 너무나 지금 자기 매출액이 20조가 넘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5조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 회사를 보면 자기 순이익보다도 시가총액이 100배가 넘은 경우도 있었고 자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5배 이상 경우가 있었거든요. 성장주란 것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성장주는 좀 할인율을 적용받아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시대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고금리 시대에서 오히려 유리한 종목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한국가스공사네요. 자,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지금 27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32%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유가가 오르고 천연가스 값이 이제 유가 오르면 천연가스 값이 같이 오르거든요. 거기에 오르는 것을 그 가격으로 전가를 시켰죠. 즉 요즘에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의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해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기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 회사가 작년에 1조 2천억 이상 내고 순이익도 9천억 이상을 냈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9천억 이상을 냈으면 시가총액이 9조가 넘어야 되잖아요. 매출액이 27조니까.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5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혹독하게 접해가 돼 있죠.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금리가 오를 때, 더군다나 가스공사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있거든요.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의 가격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보실까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여기 양봉이 이렇게 쭉 그어보면 이렇게 다 돌파했잖아요.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거래량 일단 들어오고 나서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왔다 갔다 매물 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왼쪽을 돌파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는 매수라고 보고요. 자, 매수 가격은 43,700원 정도 매수가 가능하고 자,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여기 직전 고점을 저는 돌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가격이 48,700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8,700원. 자,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저점 라인에 쭉 그어서 3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두 번째 공략주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목표가는 48,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주 시장 또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고 네.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지 다음 주 시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환율을 준비해 주면 좋겠는데 환율을 준비 안 하면 제가 그냥 오디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 시장의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특히 월봉으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의 그래프가 모든 이평선이 그 정배열이 됐거든요. 우리 어떤 그 주식이나 아니면 종합지수가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됐을 때는 그 가격은 위로 치솟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달러 대비 1달러 대비 오늘 1278원까지 해가요. 지난번에 고점을 또 뚫었어요. 다음에 저항은 1296원인데 그 1296원을 뚫었을 때는 그 다음에 1350원이 전망되는데 참고로 1296원 자리는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020년 3월 23일 날 그 당시에 저점 1439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달러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뭔가 우리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위로 치솟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치솟을 수가 되면 우리나라 주식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를 해칭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 분들께서는 환율 시장을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한테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먼저 전망을 해서 환해지를 한다면 오히려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증시는 우리 증시에 다음 주보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떨지 고엔스탑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네. 수소 관련주, 화장품주, 해운주, 게임주와 전기 전선, 또 정치 테마주, 마지막으로는 석탄 관련주까지 자리를 했는데요. 네. 어떤 종목들이 핫했을지 종목명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네이버를 안 짚고 갈 수가 없겠죠. 네, 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관측이 네,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네이버는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이버는 다음 주 시장에 제가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미국의 넷플릭스나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또 테슬라, 즉 온라인 업체들,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주로 미국에서는 많이 빠졌는데, 그럼 네이버도 그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아마 많이 팔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런 그 네이버나 미국에 있는 아마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퍼가 높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 순이익 대비 그 시가총액이 지금도 30배가 높을걸요? 아까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 순이익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5배가 넘질 않아요. 그래서 5배가 넘지 않은 회사를 저퍼, 높은 회사를 고퍼를 하는데, 이런 고퍼 회사들은 금리가 낮았을 때의 할인율이 적기 때문에 또 성장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금리가 미국 국채 2년물 같은 경우도 불과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올랐어요. 따라서 그런 그 고성장 그 회사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도 그의 맥락에서 지금 오늘 또 여기서 개발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쭉쭉쭉 빠졌는데 개발하겠다는 것은 하락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제가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네. 국내 빅테크에 정말 직격탄이 왔는데요. 근데 네이버는 또 해외 진출을 위해서 투자비를 증가하겠다라는 네. 목표를 밝혀왔는데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흐름 자체가 아까 환율 시장에 설명드렸다시피 환율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적인 경제 지표거든요. 고용하고 환율은 우리 이제 경제 파트에서는 거시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그 거시적인 항목 자체가 굉장히 우리 한국 경제에 위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그 회사 자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종합지수 흐름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이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는 스탑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퓨얼셀인데요. 수소법 개정안 소식이 네. 나오면서 오늘 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두산퓨얼셀은 다음 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퓨얼셀을 제가 고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직관적으로 제가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주가가 쭉 빠졌는데,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가 요 상단 추세를 보니까 양봉이라는 거 뭡니까? 매수의 힘. 그리고 거래량까지 붙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고엔스타이라는 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주로 질문하는 거니까 저는 답으로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퓨얼셀 이렇게 수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은 6개월 네. 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수소차가 상용화는 언제쯤 될까요? 네, 지금 수소차 만약에 그렇게 6개월 정도 이제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일부 현대에서 수소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본다면 그 법이 통과됐다면 올해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수소차를 보지 않을까. 요즘에 전기차는 많이 다니죠. 전기차하고 일반 내연기관의 엔진 소리는 틀리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는 그냥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우리 보통 내연기관 소리가 크잖아요. 아마 수소차는 어떻게 엔진 소리가
드릴까 한번 궁금해집니다. 저도. 네, 전기차도 굉장히 빠르게 상용화가 됐는데 네. 수소차도 일단 올 하반기쯤이면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볼게요. 다음 종목은 LG 생활건강.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 빠져나가면서 오늘 네. 또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LG 생활건강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요 종목은 아쉽지만 스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명동에 면세점을 가봤습니다. 언제 가봤냐면 주말에 가봤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국내인이 살려면은 출국을 해야 돼야만 사는데 물어봤더니 아예 중국인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이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명동에 내가 이제 거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장품 가게가 문을 많이 닫았어요. 물론 백화점도 그렇게 뜸해요. 이제 물론 이제 리오프닝을 했지만은 흐름 자체가 예전에 중국인들이 와서 보따리로 그냥 우리도 화장품을 사갔던 그런 전성기는 이제 앞으로 오기는 뜰 것이다. 그리고 이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전성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국도 지금 아직도 중국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금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가격 자체가 이것도 여기를 보시면은 음봉으로 개발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매도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명동 거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대폭 줄었는데 제가 또 어린이날에 나가보니까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마스크 해제도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네. 그럼 아직 유효한 리오프닝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리오프닝 섹터는 아까 이제 뭐 대연의 예를 들어 본다면 대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20, 30대 여성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멋을 내고 싶으면 그런 또 하나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술 관련주들, 술. 요즘에 보면은 저도 그 이제 을지로나 그쪽에 이제 거닐어 보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번에 휴 연휴 기간에 사람들이 진짜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로 술을 마시고 삼겹살에 소주 마시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주정 관련주나 술 관련주는 이제 괜찮지 않을까.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사람이 술을 안 먹었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어느 정도는 코로나에 두려움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술은 조금 더 마시는 것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주류 관련주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거리두기와 시간 제한이 이제 해제되면서 주류 관련주는 아직 모멘텀이 유효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다음 종목은 안랩. 네. 또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드디어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3시 넘어서 이제 갑자기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 안랩은 오늘 3%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안랩은 제가 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인들의 말씀은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나와야 속보로 나와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분당에 출마하는군요. 자, 그런데 이 안랩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3월 중순경에 말까지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에서 안랩의 지분을 14.96%를 매수를 했어요. 엄청난 물량이 되겠죠. 약 1,000만 주가 넘는 수량인데 그 정도 물량이면 현재 안랩의 대주주인 안철수 씨가 18.6%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약 4%만 더 사면은 대주주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속셈을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21만 원까지 끌어올렸잖아요. 왜 공격적으로 들어왔는가 속내를 보면은 안철수 씨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유력한 국무총리는 물 건너 갔지만 자기 분이 안 한다 했기 때문에 고위직에 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가 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주식을 신탁을 하거나 지분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왔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흘러가는 각도로 본다면 제가 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해서 안랩은 제가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랩처럼 등락폭이 큰 정치 테마주는 이런 변동성이 너무 심한 시장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정답은 이거죠. 이렇게 변동폭이 큰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30분하고 60분을 보았을 때에
이격도가 낮은 주식, 그것만 사시면 되고, 거기 30%, 60%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하다가 10% 이상 오르는 주식은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랩은 다음 주 시장에서도 그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지 스탑일지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삼성전자와 네이버, 그리고 LG생활건강, 펄어비스, GS글로벌은 스탑 의견 주셨고요. 두산퓨얼셀과 페노션, 그리고 대한전선, 안랩, 영풍재즈는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LG전자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11만 9,600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LG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LG전자 보겠습니다. 자, LG전자는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지금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LG전자의 주가는 결국은 여기 부분 쌍바닥 자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실적 대비 저평가 됐으니까 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이런 대형주는 뭐냐면 거시적인 부분, 즉 종합주가지수하고 환율이 안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환율 더 이상 위로 가지 않고 이제 밑으로 살짝 빠지는 거, 환율이 강세되는 지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지수도 2650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2800을 향해서 올라가는 지점, 그 지점에서는 굉장히 여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저 미국 증시도 나스닥도 그 이제 지난번에 직전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나스닥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LG전자도 같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손절매를 오늘 저점인 가격, 오늘 아침에 시초가 저점 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래서 오늘 저점을 깨면 그런 경우는 이제 손절매를 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 있다가, 제가 본다면 이번 시황은 아마 5월 말 정도에서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로 2200 정도에서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손절매선을 정확하게 지키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LG전자는 일단 오늘의 저점을 보시면서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73,500원에 비중은 8%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금 2차 전지 업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은 이제 이번에 그 누구냐, 테슬라가 8%나 빠졌어요. 8%도 실적이 좋았는데 그 빠진 이유가 왜냐면 미국의 금리가 너무나 오르고 있어요. 미국 국채 10년물이 3% 올랐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내가 투자할 때 기존에 빌렸던 이자에 비해서 5배 이상 비싸게 빌린 환경이 도래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얼마나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성장주들은. 근데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도 2차 전지 관련 동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도 거기에 어떤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도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개발하고로 깼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개발하 깼고,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 대비 손해가 났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잘 대응하셔가지고 오늘 저점을 깬다면 거기서 손절매를 해두고 나서 우리 이제 그 환율 시장이나 그리고 종합지수가 안정됐을 때 들어간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늘 저점이 다음 주 시장에서 깨지면 그때는 조금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1만 7천 원에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물 타다가 비중만 늘렸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타기는 안 됩니다. 지금은 물타기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서 또다시 개발학을 깼단 말이에요. 개발학이라는 것은 얼마나 매도가 급했으면 던졌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가격을 낮추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하는데 낮추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하이닉스보다도 미국 시장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속해 있는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C파동이라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A, B, C로 빠지는데 그 C파동에 계속 강력한 파동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되고요. 이 부분에서 전문가 역할이 뭐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아니다. 절대 물타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삼성전자도 저는 당분간 아니다. 삼성전자도 57,000원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저는 98,000원도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여기서는 물타기는 아니고요. 또 이제 또 아쉽지만 이제 요 지점을 오늘 저점을 깼을 때는 또 손절매도 불가피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제 앞으로 물타기는 절대 금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다음 종목은 팜스토리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4,475원에 비중은 12.6%라고 하십니다. 다시 반등 올까요? 아니면 물타서 평단을 낮출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또 제가 듣기로는 앞에 저희가 있는 코너 생쇼에서 또 박병주 매니저님이 팜스토리로 좋은 수익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팜스토리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 부분에서 해서 105%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나가지고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타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료 관련 테마로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 약발이 다 끝났습니다. 고점을 치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서 대량 거래 터뜨리고 음봉에서 대량 거래 터뜨린 다음에 지금 누군가는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점은 물타기가 아니라 손절매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그 고엔스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한번 눈여겨 보셔가지고, 그 종목이 당장에 그래서 수익이 좀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소개해서 일주일 만에 한 2~3% 났는데, 아마 5월 말로 갈수록 좀 더 그 종목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고 오히려 손절매를 좀 각오해야 되는 대목이다. 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팜스토리 역시 물타기는 절대 금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될 때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다음 종목은 YIK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5,4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지금 이 YIK도 이것도 기술적 분석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부분을 볼까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쭉 올라가니까, 음봉이네요. 자,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색깔이 음봉에서 거래가 터졌어요. 그거는 매도를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원론적인 이제 정답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여기 꼬리를 깼잖아요. 거래 터지 꼬리를 깨고 내려온 거니까 여기서 다 팔아먹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체적인 시황이 좋지 않고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해야 되는데, 다행히 매수가가 5,400원이니까 5,400원, 5,160원이죠. 손해군요. 자, 이것도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 오늘 저점을 깨면 손절매. 제가 오늘 굉장히 손절매가 많네요. 그런 지점. 요즘에는 지금 상당히 환율 시장이 박병주 매니저에게 좀 조심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지 YIK도 일단 오늘의 저점이 깨지면 정리를 하시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97,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컴투스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컴투스가 대표적으로 성장주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컴투스 홀딩스 해가지고 NFT,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성장주로 하는 거죠. 근데 성장주들은 금리가 낮았을 때는 할인율이 적용이 적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성장주로 이제 투자를 하려면 차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0.25%대 차입을 해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지금 미 국채가 10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게 흘러내리고 있는 것은 주가가 문제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나한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개발학으로. 개발 빠졌다는 것은 얼마만큼 무서웠으면 아침부터 그냥 던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손절매가 많은데 아쉽게도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박병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손절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역시 정리하시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7만 1,0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종목들을 제가 손절매로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한번 들고 가보자. 왜냐면은 주가 이제 자기 순이익 대비 퍼가 5배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작년 실적 대비. 근데 올해도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그 인베스트 뱅크 이런 회사들은 그냥 그 고객의 수수료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체적으로 인베스트 뱅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수용 모델이 있고 또 굉장히 또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한번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절대 여기서는 물타기는 안 된다. 요것만 그대로 보유를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는 주가 대비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의견으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중 늘리기는 안 된다는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볼게요. 다음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8,9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데이터 솔루션은 제가 이 회사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앞에 프로 생쇼에서 요 지점에서 해서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자, 데이터 솔루션은 이제 이번에 누굽니까? 윤석열 이번에 당선자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방역을 데이터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안철수도 인수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현재 일단 올랐어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서 이 상한가가 기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보유 관점으로 이제 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나 여기 손절매 라인은 여기 음봉의 저점, 여기에서 손절매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은 일단 보유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심택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5만 1,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심택은 어떻게 할까요? 자, 심택 보겠습니다. 자, 심택은 요 그래프를 우리 제작진께서 조금 요거만 보여주지 말고 한 2년 전도 한번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자, 제가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 캔들 봐보시겠어요? 자, 갭 상승 음봉.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여기 요쪽이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완성하고 헤드앤숄더형을 완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넥라인을 지금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그 IT 업종 시황 자체가 미국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 회사가 주요 납품처인 회사들, 그리고 마이크론 이 회사들도 상당히 여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납품하고 있는 심택도 이제 이격도가 커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가 5만 1,000원이죠. 자, 5만 1,000원대에 빠져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박병주 매니저이기 때문에 손절매라고 또 말씀드리겠네요. 네, 종목 상담은 심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방송 후에도 박병주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박병주 매니저가 오늘은 이제 제가 입을 좀 구강 치료를 하는 기간이라 이제 무료 방송보다는 이제 박병주 MBN 골드 박병주 주식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안랩이라는 종목도 11만 2,700원을 들여가지고 오늘 또 12% 이상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말씀드리고 또 박병주 매니저가 운영하는 박병주의 주식투어라는 너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주말에 꼭 그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박병주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꼭 들어오셔서 하시면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